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영덕의 바다를 만나자. 아름다운 블루로드를 따라 트레킹을 즐기고 깨끗한 물빛 자랑하는 부흥해수욕장에서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신나는 여름 여행. 바다에 쑥 빠졌다 들어오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바다가 좋은 곳, 파도가 좋은 곳, 대기가 좋은 곳, 영덕으로 오십시오. 온몸으로 즐기는 영덕의 바다. 혼자 올 때보다 몇 배로 즐거운 체험 여행이 기다립니다. 영덕 어디까지 즐겨봤니? 되게 좋은 영덕 여행 지금 경험해 보실래요? 영덕 어디까지 즐겨보셨나요? 여름이면 더 매력 넘치는 영덕에서 2박 3일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여행이 생겼다는데요. 여러분은 영덕하면 무엇부터 떠오르시나요? 영덕 대게? 아니면 영덕 복숭아? 뭐 다 좋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덕 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영덕 되게 좋은 생활이라는 여행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영덕 되게 좋은 생활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되게 좋은 생활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영덕군 외 타 지역 거주하는 분들 대상으로 숙박료랑 체험비를 지원해서 3박 4일 동안 저희 영덕에서 자유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테마는 영덕의 바다를 만나자라는 테마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블루로드 트레킹과 서핑을 할 수 있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덕의 매력을 10분 느낄 수 있는 체류형 프로그램 되게 좋은 생활. 지난 7월에는 댕댕이와 함께하는 영덕 여행이 진행되는데요. 반려견과 서핑 즐기기, 반려견과 인생샷 찍기 등으로 반응이 뜨거웠다고요.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설레는 이 영덕 바다의 매력 속으로 푹 빠져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영덕 되게 좋은 생활, 되게 신나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에서 만나는 첫 번째 바다는 걷는 것만으로도 근심 걱정이 녹아버리는 블루로드 트레킹. 노물리부터 성리까지 블루로드 B 코스를 걸어봅니다. 블루로드 4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 4개 구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B 코스 푸른 대게의 길로 명명합니다. 같이 오신 분들과 정다운 담소 나누시고요.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블루로드 B 코스는 정겨운 어촌마을부터 해안 절경까지 즐길 수 있는 코스인데요. 해안선을 따라 완만한 길로 이어져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바닷길을 함께 걸어본 기분 어떠신가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막 파도도 치고 바위에 막 그 풀이 막 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평상시에 별로 걷는 거, 산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트레킹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옆에 바다도 너무 예쁘고 같이 함께 걸어서 완주까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덕에서 만나는 두 번째 바다는 한국의 산토리니라 불리는 부흥해수욕장. 오늘은 두근두근 서핑 체험이 기다립니다. 영덕 되게 좋은 생활, 그 중에서도 이번 여행의 주제는 바로 영덕의 바다를 만나자인데요. 이 바다를 만나는 방법, 뭐 눈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거 갖다 좀 심심하잖아요. 직접 몸으로 바다에 뛰어들면서 아주 짜릿하게 서핑까지 즐겨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바로 이곳 영덕 부흥해수욕장에서는 서핑까지 즐겨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기대 만발입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최근 서핑 핫플로 떠오르고 있는 부흥해수욕장. 서핑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해수욕장과 서핑 전용 구역을 구분, 더욱 안전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데요. 맑은 물과 좋은 파도 덕에 전국 서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영덕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뭐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정도로 이렇게 떠오르는 서핑의 성지다라고 제가 알고 오긴 했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근데 어떠한 점이 좋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영덕 부흥해변 같은 경우에는 파도도 들어올 땐 정말 예쁘게 질이 좋은 파도가 들어오고요. 보시다시피 해변도 예쁘고 약간 우리나라의 산토리니라고, 한국의 산토리니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일단 북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요, 가을을 9월 지나면서 좋은 파도가 동해안 쪽으로 밀려오거든요. 그때 여기에서는 레프트로 탈 수 있는 좋은 파도가 밀려 들어와서 서퍼들이, 왼쪽 구피들이 좋아하는 파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을 위해 시청각 교육을 먼저 받은 후 해변으로 이동. 서핑의 감각을 익히는 훈련을 하는데요. 보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몸은 고정시켜 주시고 패들 하실 때는 나갔다가 해수면에 최대한 가깝게 돌아와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몸이 흔들리게 되겠죠. 최대한 가깝게 해서 돌아와 주시는데, 푸시라고 하면 미는 동작까지 먼저 해주실게요. 그 다음에 업! 이라고 외치면 일어나 주시면 돼요. 자, 푸시! 좋습니다. 자, 업! 연령대도 다양하고 서핑이 처음인 분들이 더 많지만 눈높이 교육으로 어려움 없이 으쌰 안전하고 즐거운 서핑을 위해 열심히 배워봅니다. 아이고 허리 원래 협착증 있는데 이거 허리 협착증이 낫게 생겼네. 아이고 이거 허리를 이렇게 펴주니까. 본격적인 서핑 시작! 배운 대로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날씨도 바다도 기분도 완벽했으나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으니 이날따라 파도 없이 잔잔하기만 한 바다. 패들 푸시! 저희가 밀어드리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파도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힘으로 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감이 있어야 일어나시기도 훨씬 편하시고 최대한 세게 밀어드리고 있어요. 예. 파도가 없어도 최선을 다하는 강사들 덕에 이지혜 리포터도 업 성공! 상상했던 거친 파도도 없고 자꾸만 물에 빠지지만 이 또한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이 되겠죠? 처음 그 서핑이랑을 해보는데 생각만큼 뭐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재미있고 아주 즐겁게 영덕 바다에 쑥 빠졌다 들어오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재밌어요. 아이고 이거 또 야가시오. 아이고 이런 거 서핑은 난생 처음에 왔는데 재밌네요. 아이고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졌시오. 어쩌면 혼자서는 쉽게 도전하지 못했을 트레킹과 서핑 체험. 되게 좋은 생활 프로그램 덕에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제대로 여행하기에 하루는 역시 짧죠? 되게 좋은 영덕에 머물다 가시면 어떨까요? 어제도 그 불고 걷기에서 힘 하나도 진짜 즐기면서 걸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운동도 되고. 여기 내가 서핑을 한번 해보고 평생 한 번은 해보고 가야지 했는데 정말 한 거야. 너무 재밌어갖고 아이고 행복해요. 영덕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생활.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까요. 영덕을 향해서 안테나 쫑긋 세워주세요. 더 자유롭게 둘만의 여행을 떠나가요. 한적한 어촌마을에 불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 그 중심엔 청년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 미디어에서 보던 70, 80년대의 이미지를 이렇게 약간 실물로 보는 느낌이었고, 뭔가 어르신들이 쓰는 이제 언어나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치열하기만 했던 도시에서의 삶을 뒤로하니 비로소 자신만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할 때는 이제 너무 개발,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의미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았었는데 여기 내려왔을 때는 이제 뭔가 정겹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유롭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좀 적극적으로 뭘 또 해봐야겠다. 약간 백지화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설레는 마음이 이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청년의 마음을 훔친 지역의 매력은 무엇인지 만나러 갑니다. 고흥군은 청년 귀농 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서울에서 도시재생사업 코디네이터를 하던 청년 송주민 씨도 자신만의 꿈을 찾아 고흥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고흥의 작은 섬으로 향하는데요. 지금 저희 사무실이 여기 고흥 취도라는 섬마을에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차로 갈 수 있는데요. 뭐 매일같이 거기 출근하고 있습니다. 고흥 반도의 남서쪽 끝자락, 해창만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섬, 취도는 간척 공사를 통해 육지와 연결된 곳이기도 합니다. 130가구가 살아가는 작은 섬. 주민들 대부분이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전형적인 어촌 마을이죠. 주민 씨가 향한 곳은 마을의 입구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탓에 지역, 특히 섬 어촌 마을에서는 보기 드물다는 청년들. 그런데 여기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고 해양수산부 사업인데요. 저희 고흥군하고 저희 이 앵커 조직 운영하는 지역자선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이 같이 이제 현장에 꾸린 조직인데, 앵커라는 게 닻이잖아요, 영어 닻. 현장에 닻을 내리고 지역의 어떤 생활권에 상주하면서 지역을 좀 변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는 일종의 좀 그 현장 지원 조직입니다. 예. 취도 앵커 조직 도도는 작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주민 참여 프로젝트는 물론 청년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등 어촌 마을의 재생과 활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욱 집중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자, 오늘 회의하시죠. 캠프도 하고 하면서 집을 어느 정도 지금 빈집을 좀 수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또 마감 작업도 같이 해야 되고, 뭐 오늘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하시죠. OSTN을 어제 우리가 1차로 한번 해봤고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를 확인을 하고 쉽지 않은구나. 이런 거는 성형한테 가는 게 맞아요. 저한테 오면은 안 돼. 아니 내가 해야 돼. 시골의 골칫거리인 빈집들이 청년들의 눈엔 달리 보였습니다. 비어있기에 채울 수 있는 공간. 청년들은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해외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좀 정착을 해야겠다 하던 찰나에 서울에서는 살기 싫고 어촌에서 혹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찾던 도중에 이번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했고 이거 딱 내가 찾던 거다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고 이게 운 좋게 뽑혀서 오게 됐습니다. 일단 어촌, 농촌 뭐 이런 지역들은 조금 소박하다고 하는 거에는 소담하고 뭐 이렇게 정감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도시보다 삶이 좀 이렇게 풍족한 거라고 풍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촌이 굉장히 부유한 도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새로웠어요. 갈아입고 이제 갈 준비합시다.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우리 청년들 하루에 한 번은 꼭 한다는 일과가 있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마을로 향하는 건데요. 자, 오늘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는 짐 바깥으로 드러내셔서 여기 파고나 밑에다 놔두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페인트가 막 너덜너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헤라로 쓱 이 빗자루를 쓱 한번 해. 그 다음에 페인트 칠. 알겠습니다, 반장님. 네. 수십 년간 방치된 빈집을 주민과 협업해 어가스테이 공간으로 조성하는 공간 재생 프로젝트. 실내 디자인 구상부터 페인트 칠, 도배까지 모든 과정에는 청년들의 손길과 아이디어가 더해집니다.
여기 동네나 어촌이나 농어촌이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인구가 줄고 있고 계속 빈집이 발생하고 있어요, 동네에. 근데 빈집이 많으면은 마을의 활력도 떨어지고 주민분들이 생활 환경도 안 좋아지고 방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주인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는 저희한테 좀 장기로 좀 빌려주십시오. 빌려주면 저희가 대신 이쁘게 고쳐서 또 마을에 워낙 지금 보니까 어촌은 바다 경관이 좋잖아요. 이런 바다 경관을 활용한 이런 숙박 체험 관광 사업들을 하는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6년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다가 그때 시점이 되면 다시 집주인한테 돌려드리는, 그래서 이 집이 방치되지 않고 이런 좀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뭐 그런 작업입니다. 네, 자, 물 한 잔들 하고 합시다. 바닷바람이 이렇게 잘 불어서 그래도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여기 뷰도 멋있지 않아요? 막 뭐 수채화 같아요. 약간 호숫가 같지 않아요? 바다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는 바다보단 약간 강, 호수.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닷가가 일몰일출이 다 보이는 경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 뜨고 이렇게 이쪽으로 해가 져요. 그냥 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도시에 좀 살 때보다 뭔가 주민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인생을 두 번 사는 느낌? 그리고 이게 자연이 보통 밋밋하다고들 생각할 때 있잖아요. 단조롭고. 근데 굉장히 색감이 다양하고 다르더라고요. 정말 여기 어촌이 갖고 있는 그냥 특징적인 매력인 것 같아요. 예. 청년들은 단순히 공간을 재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데요. 저희 그동안 다시 어떤 작업할지 하고 뭐 상의 드릴 것 좀 같이 얘기할 예정이에요. 어떻게 주민분들하고 같이 이거 협력해서 운영할지도 다 설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네들 젊잖아. 네네.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을 요리 모시고 와. 그래가지고 여기에 젊은 애기들 울음소리가 나게 만들어놔야지. 그래야지 마을이 앞으로 살지.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갈등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기도 하는데요. 그럴 땐 세월의 지혜를 가진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도 젊은 앵커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마을에 활력이 많이 붙었지. 성공적으로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유형미를 거두고, 또 그럼으로써도 우리 마을 발전도 되고, 또 미래에 또 우리 세대들이 또 이 마을을 또 어떻게 형성이 될랑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런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앵커 조직으로 주민들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것을 자기들이 기획해서 좋게 꾸며놓으면 우리 마을로서는 아주 좋은 일이죠. 지역으로 향한 청년들,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지역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겠죠. 이렇게 일하다가 와서 이렇게 바다 한번 싹 보면 너무 좋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섬이 동글동글하잖아. 엄청 귀엽게 귀여워. 진짜 귀여운 뿅뿅 솟아있는 그 텔레토비 동상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저런 거 보고 있는 것도 참 내가 어촌에 와 있구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촌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내려왔을 때 그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나는 하나도 바라는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뭔가 이 마을이 좀 더 살기 좋아지고 되게 활기차져서 어르신들이 좀 더 살고 싶어지는 마을, 그리고 어르신들이 좀 더 활기차져서 젊은 사람들도 그걸 보고 또 오고 싶은 마을, 이런 마을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촉진자 역할을 하는 앵커 조직이 이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과 잠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서 뭐 새롭게 좀 새로운 마을로 만드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맥락과 아주 이 고흥이나 이 어촌의 맥락과 상관이 없는 어떤 이상한 설치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어민들이 살아왔던 삶, 그리고 이 취도라는 곳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원들을 요즘에도 되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어떤 추진 방향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청년들이 만든 이 작은 변화는 그들의 삶을 바꾸고 마을의 모습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의 이야기가 어떤 큰 변화의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
어쩐지 귀를 기울이게 되는 악기가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 강한,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이 소리, 바로 색소폰인데요. 소리로 내는 즐거움이 있고 악기 소리가 주는 즐거움이 있고 생활에 활력도 더 생기는 것 같고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여기 연습하러 오면 다 잊어지고 색소폰의 매력에 흠뻑 빠진 중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색소폰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얻고 또 활력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색소폰 매력에 푹 빠진 이를 만나러 찾아온 곳은 어느 요양원. 바로 이곳 노인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인데요. 색소폰 연주하신다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이게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음악이라는 게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즐거움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색소폰을 배워서 어르신들하고 즐겁게 프로그램 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색소폰을 배우고 연주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신나는 시간을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덕분에 이곳 요양원의 분위기도 한층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부원장님은 일도 프로지만 색소폰 연주도 프로입니다. 흥있게 연주하는 우리 또 직원분이 있다는 게 우리 시설로서는 아주 큰 인재예요. 어느덧 퇴근 시간, 오늘은 바로 합주가 있는 날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만 되면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워지는데요. 멋진 색소폰 연주가 귀를 사로잡는 이곳이 바로 이들만의 음악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인가요? 악기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이 이제 접하기 쉬운 색소폰을 가지고 여기 친목 다 하면서 또 색소폰을 배워서 여기서 같이 음악 활동하면서 음악으로 봉사도 하는 그런 색소폰 동호회입니다. 일하느라 개인 시간을 갖기 어려워진 요즘, 이 시간만큼은 다른 걱정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색소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제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기로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서 해본 거입니다. 성악이나 잘 부르는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 감동이 있잖아요. 색소폰 잘 부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슬퍼질 정도로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고 싶었어요. 오늘은 공연을 준비하는 막바지 연습 날입니다. 오늘하고 금요일은 자기 그동안 연습한 거 그대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제가 말 안 하고 그냥 갈 거예요. 이제는 공연 때 실수하지 않도록 손에 익힐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전문 연주자 아닌가요? 이 나이에 뭔가 안 되던 게 또 며칠 하면 되고 하면 성취감도 느끼고 좋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여기 연습하러 오면 다 잊어지고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니까 더 즐겁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덧 토요일 아침, 오늘은 경북 안동의 어느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일과 춤이 다 잡은 고계진 씨를 만났는데요. 선생님 오늘 그 공연 날인데 오늘도 출근하셨네요? 오늘 저 공연이 있는 날이지만 불가피하게 업무 처리를 하나 할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상당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충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제가 건강할 때까지 계속하지 않겠나. 바쁘다 바빠 급한 일이 마무리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선생님 이제 그 공연 가시잖아요. 예. 좀 이제 소감이 좀 어떠세요? 아이고 많이 긴장도 되고 설레입니다. 하루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오늘 공연할 장소는 바로 경북 안동의 명소 월영교 계몽나루입니다. 몸은 바쁘지만 마음은 이보다 더 즐거울 수가 없는 이들인데요. 뭐 잘할 것 같긴 한데 아직 해봐야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점 뭐 채우고 왔는데 오늘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즐겁게 올 연습했던 거 고객들인데 뭐 보여드리고 하려고 하는 거죠. 특별한 공연인 만큼 의상도 특별히 맞춰 준비했습니다. 리허설도 진심을 다해 실전처럼 연습하는 이들. 어느새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는데요. 더워서 참고 공연에 관람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관객들도 많이 오시는데 최대한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해야죠. 행사가 요정임이 거듭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간이 되고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저물고 시원해진 여름밤, 객석에는 하나둘 사람들이 자리합니다. 색소폰 연주 듣기 딱 좋은 시간이죠. 카라 색소폰 앙상블의 한여름 밤의 음악회 힘차게 열어주십시오. 행복 가득한 색소폰 동호회가 우리에게 들려준 앙상블 잠시 들어보시죠. 그동안 열심히 연습해온 연주를 즐기고 또 함께 나누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시간. 공연이 끝나자 박수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멋진 음악과 연주 때문에 더위를 확 날려버렸어요. 생각보다가 강력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이제 빛나는 음악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축하와 응원 속 오늘의 공연은 막을 내립니다. 이렇게 합주가 가능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뭐 좀 두려움도 있었는데 호응이 워낙 뜨거우니까 보람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단합도 잘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잘 풀리고 그리고 음악에 대한 감각도 많이 익혀서 또 이렇게 시민들하고 같이 즐거운 자리가 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연습을 많이 해서 어쨌거나 좋은 음악으로 안동 시민들한테 힐링이 되는 진짜 좋은 음악을 하는 동호회로 발전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음악과 함께 힐링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또 다른 행복을 알게 됐다는 색소폰 동호회.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이들의 연주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밤은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도시를 환하게 밝히는 불빛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선사하기도 하죠. 대구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깃든 이곳 경상가명공원에도 다채로운 밤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체험 재밌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공연도 너무 재밌었고 체험거리도 많아서 좋았습니다. 대구의 역사와 전통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경상도 관찰사와 떠나는 색다른 시간 여행, 대구 문화유산 야행인데요. 400여 년 전 과거의 모습부터 다양한 체험거리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특별한 밤마시를 떠나봅니다. 대구 도심에 자리한 경상가명공원은 초록빛 자연과 전통적인 건물이 어우러져 편히 쉬어가기 좋은 곳인데요. 과거엔 경상도 정치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 경상가명은요, 조선 후기 경상도를 다스리는 지방관청으로 지금으로 보면 도청 같은 역할을 한 기관입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1905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진 속의 건물은 경상가명의 중심 건물 선화당인데요. 지방행정장관격인 경상도 관찰사가 직무를 수행한 곳입니다. 이곳이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2021년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국가의 보물이기도 하고 또 많은 소중한 문화재가 함께하는 이곳에서 오늘 밤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으면 조용했던 공원이 떠들썩해집니다. 과거로의 여행인 만큼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두기로 했는데요. 보름달 같은 이 등불이 오늘 밤마실의 든든한 길동무입니다. 짠! 엄청 동그랗죠? 이제 이게 오늘 저의 문화재 야행 같이 걸을 때 저의 등불이 되어줄 겁니다. 같이 걸으려고요. 과거 경상가명의 풍속을 재현한 행사는 특히 외국인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죠. 경상가명 정문을 지켰던 수문장의 교대 의식도 야행에 나선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전통 무예 시범과 다양한 그 시절 풍속들이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400여 년을 거슬러 시간여행자가 된 기분입니다. 실제로 칼춤, 수건춤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봤거든요. 그 분위기에 완전 압도당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같이 계신 모든 시민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고요. 실제로 420여 년 전쯤에 이곳 경상 가명에서 그런 의식들이 행해진 거잖아요. 잠깐이나마 지금 과거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궁중 무용과 민속춤이 결합된 수건춤은 삶의 희로애락을 수건에 담아 다양한 춤사위로 표현한 대구의 소중한 무형 문화재입니다. 늦더위에 지친 시민들도 오늘만큼은 더위를 잊은 것 같죠? 밤을 밝히는 청사초롱과 과거의 시간이 펼쳐낸 야행의 매력에 모두 푹 빠져듭니다. 이렇게 등도 만들고 이 길을 걷고 또 한복 입은 분들 많이 보니까요. 지금이 2024년이 아니라 제가 타임머신 타고 완전 과거로 지금 와 있는 느낌이에요. 경상도 관찰사의 살림집이었던 징청각은 여러 차례 화재로 소실됐다가 2000년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됐는데요. 고풍스러운 단청에 현대적인 이미지를 살린 미디어 아트가 징청각을 더욱 아름답게 밝힙니다. 사진에 담고 눈에 담고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풍경입니다. 낮에 보는 단청도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밤이 돼서 그 미디어 아트가 내려앉은 단청도 진짜 멋있고 거기 좀 황홀함과 고풍스러움이 조금 더해진 것 같은 정말 눈호강 제대로 하고 갑니다. 시간대별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서 지루할 틈이 없었는데요. 모두 같은 마음이겠죠? 특히 저의 관심을 끈 건 조선 광대 공연이었습니다. 서민들의 놀이 문화가 변변치 않았던 시절 저잣거리 광대놀이는 시름을 달래주던 가뭄의 단비였을 테죠. 네, 오늘 이곳에서 공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오늘 가을로 넘어가는 문턱인데 아직은 덥지만 근데 이런 다채로운 공연들을 통해서 가족들과 피서온 것 같은 기분을 느껴가지고 너무 좋고 유익한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야행 행사에 작년에 나왔었고 올해 또 나왔는데 날씨가 더운데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과 즐길 거리 많고 아이들이 또 즐겁게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야행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과거로의 시간여행인 만큼 제대로 차려 입어야겠죠. 한복과 관복 체험이 인기 만점입니다. 입어보니까 신기하고 제가 사토가 된 기분이었어요. It looks super beautiful. Like I'm super happy to get the chance to wear it. It's really amazing. 해설사와 함께 걷는 야경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었는데요. 경상 가명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여러분이 와 계신 곳은 바로 경상 가명이에요. 조선시대 때의 최고의 관청입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체를 다 다스리는 그러한 관찰사가 있던 곳이고요. 여기는 관찰사가 머물던 숙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청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과거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고 잠시나마 어린 시절로 돌아가 추억의 놀이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솜씨를 발휘해봤는데요. 잘 하려고 하니까 더 긴장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붓을 잡으니까 손이 들들들들 떨립니다. 그래도 꽤 괜찮게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평소에 이런 단청 색깔 칠하기가 쉽지 않은 경험인데 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재미있는 추억도 하나 남겨가네요. 재밌는 추억뿐 아니라 추억의 간식도 맛볼 수 있죠. 어떤 건 크고 또 어떤 건 작고 크기는 엿장수 마음대로지만 맛만큼은 최고입니다. 맛있어요. 최고예요, 최고. 맛있어요. 어른들은 추억의 맛에 반하고 아이들은 귀여운 페이스 페인팅으로 소소한 추억도 한 장 남깁니다. 이제 경상감영공원이라는 이런 전통과 역사가 있는 이 공간이 정말 말 그대로 공원이라는 이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서 그 사람들의 공간으로 이제 개방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 있는 것 같고요. 해설사분 이제 설명도 듣고 해서 어떤 곳인지 이제 아이들이랑 듣고 나니까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더 보게 된 것 같아요. 낮에는 사실 좀 조용하고 사람이 별로 없다고 느껴졌는데 이렇게 조명이 켜지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낮이랑은 또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탁 트인
야외 공간에서 수준 높은 공연도 감상하고 우리 지역의 귀한 문화유산 경상가명을 좀 더 알게 돼서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는데요. 국악밴드 팀의 무대를 마지막으로 경상가명의 밤이 깊어갑니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야경도 보고요, 멋진 공연도 보고요, 또 재밌는 체험도 했습니다. 보세요, 이거 등이 꺼질 때까지 실컷 놀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동훈 선배님도 같이 올 걸 그랬어요.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덕분에 잘 즐겼고요, 좋은 기운 받아갑니다. 경상가명공원은 문화유산이자 휴식공간으로 항상 넉넉한 품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멋진 야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가을밤, 경상가명공원 야행 어떠신가요? 여기 한 시인이 있습니다. 들판에 핀 꽃을 우리네 인생에 비유하고 숨결과 윤기를 더해 아름다운 시로 완성했습니다. 시가 제 친구고 동반자고 또 제 생활의 일부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한 줄의 시에 온 마음을 담아온 김명수 시인. 제61회 충남 문화상 2번째 주인공입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여느 날처럼 책을 읽고 글을 쓰며 하루를 시작하는 김명수 시인. 충남 문인협회장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를 만났는데요. 수백 권의 책들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낡은 책 하나하나마다 김명수 시인의 온기가 잔뜩 묻어있죠. 한편에 놓여진 수많은 상패를 통해 그간의 활동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61회 충남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떤 상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꾸준히 해 오다 보니까 시로서도 인정을 받고, 그냥 이제 어떤 과정 속에서 그냥 있는 거 옆에 온 거니까 상 받았다고 해서 그 이튿날 뭐가 되는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김명수 시인은 1981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집과 산문집, 동화집 등 30여 권의 저서를 발표해 왔는데요. 서정적이면서도 소박한 소재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온 마음을 담아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자식 같은 작품들이죠. 감자꽃, 어머니 가슴은 퍼렇게 멍든 감자꽃이다. 감자밭을 매다 호맹이를 집어던지고 늘 감자꽃을 만지고 있었다. 그것도 자줏빛 색깔만 골라서. 어머니 가슴은 하얗게 빛바랜 감자꽃이다. 감자밭에 붓을 주다 속고쟁이를 올리고 늘 감자꽃을 만지고 있었다. 당신의 속살 같은 것만 골라서. 시는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계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로서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말하면 그런 존재예요. 또 시를 통해서 어떤 걸 예쁘게 표현한다든지, 또 그리움을 표현한다든지, 또는 그 마음이 아픈 걸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났을 때 또 거기에 대한 그 말하자면은 마음의 그 만족감이나 이런 것도 같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지금까지 친구로서, 애인으로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 출생으로 43년간 교편을 잡았던 김명수 시인. 늘 글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대학 시절부터 청록파 작품을 흠모했고 푸른 자연을 그리워하며 자신만의 시를 완성했습니다. 주로 처음엔 고향을
주제로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머니라든지. 왜냐하면 그쪽에서 성장하면서 주로 보고 듣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래서 이제 자연에 관한 것, 이런 서정성이 짙은 걸로 하면 작품을 또 쓰다가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와 연관돼서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고뇌하고,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내가 시로서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평생 시와 동행해온 김명수 시인. 1971년 나태주, 전민 시인과 함께 새여울 시문학 동인회를 창립했고 1982년 대전 시인협회도 세웠습니다. 2022년에는 충남 문인협회장에 선임됐죠. 이런 시인을 늘 응원해주던 사람 아내인데요. 8년 전 안타깝게도 암투병 끝에 먼저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로 응원을 많이 해줬죠. 뭐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제 2016년도에 돌아가셨지.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아내와 갑작스럽게 사별하고 시인의 가슴 한편은 슬픔이 차지했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며 펴낸 시집. 진달래 꽃잎을 말리면서 차 한잔 할래요? 하고 말하던 당신의 목소리가 여울져 옵니다. 연분홍 꽃잎 위로 아쉬운 추억들이 한 줄의 시가 됩니다. 시간이 몰고 오는 새 꽃몽우리들, 그때마다 가득 채워지는 그리움의 자리, 당신과 나의 시간들이 진달래꽃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내는 과거 없지만 늘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시인. 저 하늘에서 그의 시를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도 펜을 듭니다. 절절한 그리움은 가슴 먹먹한 시로 탄생할 것입니다. 대전의 한 출판사, 김명수 시인의 작업실이자 문인들의 사랑방입니다. 종종 문인들과 만나 서로의 창작 활동을 응원합니다. 대전 충남 아니면 한국문학 어떤 심포지엄 이런 쪽으로 나태주 선생님이랑 이제 여기 권선옥 독양에 이렇게 발표하게 해서 하면은 그거는 어떤가. 시라는 게 그렇잖아. 뭐 양보다는 질을 갖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런 거라. 그 전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문학을 길을 같이 이끌어준 사람이 김명수 시인이에요. 그리고 김명수 시인은 언제든지 그 어떤 창의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또 시로서는 그 아주 참 서정적이면서 누가 봐도 아주 그 가슴을 갖다가 찌르게 하는 그런 시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읽어보면 참 그 가슴이 아주 울려주는 그런 시를 썼죠. 그래서 내가 항상 옆에서 배우는 것이 많았고 항상 즐거운 친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같이 동료로서 지금까지 함께 해온 것 같습니다. 아주 김명수가 없었다면은 저는 이 세상에서 문학의 길로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충남 문인협회는 매년 충남 문학제를 열어 문학 작품을 공모하고 있는데요. 김명수 시인은 충남 문인협회 회장으로서 문인들의 창작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문인협회도 지금 전 충남 문인협회 회장하면서 또 한국 문인협회 이사로 있어요. 지금 한국 문인협회 이사인데 한국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김명수야. 한국문학상이라는 것은 문인협회에서 주는 아주 최고의 상이거든요. 거기에 그 월간문학이라고 책이 나오는데, 다달이 나오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집중 조명을 해서 그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거기다 실리고 작품도 실리고 그런 역할을 했고 거기에서도 굉장한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푸른 자연을 동경하고 따스한 인간미를 채워가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온 김명수 시인. 그는 앞으로도 삶을 관통하는 깊은 감성으로 글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내 시를 읽고 뭐 즐거움을 갖는다든지 기쁨을 갖는다든지 또는 희망을 갖는다든지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시를 불의 명작을 남기는 게 다 누구나 글 쓰는 사람들의 소원이죠. 그래서 좋은 시를 누구나 다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시를 많이 쓰는 거, 여러 편 남길 수 있는 거, 그거죠. 그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있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좋은 그런 교과서 같은 것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창의적인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평생 글을 쓰며 아름다운 시집을 펴내온 김명수 시인. 앞으로 충남 문인협회를 이끌어가면서 문인들이 더 좋은 작품을 발표하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인데요. 좋은 시를 향해 내딛는 그의 묵묵한 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